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시장에 관련돼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특히 지금 좀 헷갈리는 그런 대목에 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두세 가지가 그런데요. 첫 번째는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오르지 못하고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꺾이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 관련돼서, 첫 번째는 중국이 어쨌거나 부양책을 한 두 번 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낼 것 같고, 그러면 중국 부양책이 그냥 부양이 될 때까지 계속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무래도 한국 국내 주식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조금 이게 잘 모르겠다는 대목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일본 그 언론에서 작년에 일본 GDP가 한국 GDP보다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보도에 보면은 이런 거죠. 저는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주식시장 관련돼서요,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기술이 글로벌 수준으로 볼 때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주주들이 그 금융시장 관련돼서 하는 행태가 좀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관성 없는 좀 그런 정책이 있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산업 구조도 문제가 있고, 또 중국하고의 연관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이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엄청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은근히 좀 거슬리는 게, 이번에 중국이 그 부양책 내고 할 때 오히려 홍콩이나 이런 데는 좀 나아지는데 우리는 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그런 헷갈리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 관련돼서 조금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호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저번 주 위클리 체인지인데요. 미국 시장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오르고 결국 올랐고요. 애플도 결국 올랐고, 구글이 3.93%, 엔비디아가 한 2.5% 이렇게 올랐는데, 아마존도 2.4%, 사실은 테슬라가 13.64%나 빠졌으니까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조금 눌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크기가 마켓 쉐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거의 지금 사이즈가 같고, 구글, 아마존이 거의 같은데, 여기가 그런 대로 올라줬는데 지금 테슬라가 13.64%나 빠져버리니까 오르는데 좀 많이 못 오르게 좀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예전에는 윈도우였잖아요. 이 윈도우 프로덕트에서 뭔가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지금 3조 달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CEO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3조 달러 간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CEO가 된 지가 2014년에 됐거든요. 2014년에 돼가지고 다양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어와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잖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애플에 비하면은 조금 더 오래된 회사라고 그럴까? 전통의 회사긴 한데 0.5도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쭉 올라왔고, 2조 달러 좀 높게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21년 말에 우리가 탑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들 떨어질 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오픈 AI 시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탑을 완전히 넘어서 지금 3조 달러까지 되고, 이제 애플하고 이제 누가 더 시가총액이 많아질지 하루하루 달리 가는, 애플이 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루하루가 지금 다르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야, 역시 회사가 좀 다양하게 좀 하고 기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진 회사들이 결국은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반면에 저번 주에 이제 뭐 차이나에 관련돼서 뭐 그 부양책도 나오고 했는데 차이나는 진짜 롱웨이 투 고입니다. 진짜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요 인베스터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핸드폰 보고 그런 뭐 그런 뜻의 이제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지금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 중국 봉토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쪽에 있다 이런 뉴스들이고요. 좀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중국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조 달러를 갖다 그러는데 중국은 사실 6조 달러를 미국 US 달러로 6조 달러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까 22년, 21년 말에 이제 로이스트였는데 중국은 좀 더 뒤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20트릴리언에서 막 시가총액이 지금 뭐 얼마가 된 겁니까? 지금 13이 됐으니까 20이 13 됐으면 7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요쯤에서 보나 보죠. 어쨌든 6조 달러를 지금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없어졌다. 이게 중국하고 홍콩하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만큼 심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거고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사실 이자율을 좀 낮추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커런시 쪽에 컨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세가 될까 봐 지금 이자를 사실 더 이상은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이자율은 그렇게 좀 내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과격하게 못 내리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 비해서 중국 주식이 이제 많이 싸다는 건데 이게 숫자가 이제 1이면은 그 PE 레이쇼가 같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PE가 10인데 차이나의 PE가 만일에 5라면 0.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는 낮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건데 낮으면 더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짜리 포워드 PE로 볼 때 미국 S&P PE보다 지금 0.4 뭐 이런 레벨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피스트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비할 때 지금 중국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PE 컨셉으로 볼 때 이게 올타임 제일 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제가 이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주말자로 이제 볼 때 24년 YTD인데 지금 코스피가 6.7% 마이너스거든요. 다시 세계 1위 됐습니다. 하락률 우리가 1등이고요. 이게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보면 이게 저번 주인데 일주일 전에는 항생이 10%가 넘어가지고 항생이 꼴찌였거든요. 그랬는데 항생이 저번 주에 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6.4가 되고 우리가 6.7이 돼갖고 우리가 세계 1위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그 두 번째 주말에 우리가 세계 1등이었는데 세 번째 주 저번 주에 항생이 1등을 뺏어갔는데 다시 우리가 세계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헷갈린다는 그 대목에 우리나라가 진짜 제가 그냥 연초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오늘은 좀 올해는 좀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부양책을 냈을 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니까 본토는 이게 부양책이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번 주에 비하면 중국 본토는 1.9% 올랐고 항생은 3.8% 올랐거든요.
어쨌든 중국보다 홍콩이 조금 반응한 거는 이제 옵쇼에서 뭘 많이 한다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도 어느 정도 움직였거든요. 이게 타이완은 뭐 선거도 있고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타이완도 결국은 중국의 그 부양책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0.2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국 주식이 나쁘기 때문에 한국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한 3.8%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그러니까 볼러타일한 그런 주가 지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움직임을 보면은 기분이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지금 세계 그 외국인들 아니면 글로벌리 보는 한국에 대한 그 눈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거의 중국 정도 수준의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소리겠지만 무슨 우리 그 출산율 낮은 거 뭐 이런 것까지 자꾸 문제를 삼고, 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부동산 문제가 뭐 중국만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들이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좀 기분 나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렇게 자꾸 세계 1위를 하니까. 이거 뭐 제가 농담으로 쓰는 거지만 이게 하락률 1위라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한 70개 인덱스 중에 거의 완전히 꼴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어쨌든 뭐 시장에 관련돼서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조금 이것저것 이제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주식은 주식대로 좀 묶어놓고, 이제 뭐 본드는 본드대로 그렇게 묶어놓고 좀 그랬는데, 우선 주식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1주 동안 트레이딩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뭘 했냐면,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던 게 두 가지 트레이딩인데요. 제가 6개 약을 샀습니다. 나스닥 MNQ를. 나스닥 요게 한 개가 33,000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를 샀으니까 한 20만 불어치 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든 6개를 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한 계약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스닥 12개 롱이고요. 코스피 3개 숏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3개면 나스닥 6개쯤 돼서 제가 나스닥이 12개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요 6개는 제가 나스닥 롱 코스피 숏 같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6개는 그냥 네트로 롱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셔널 프린시플로 보면, 원금으로 보면 지금 토탈로 보면은 42만 불쯤 되는데, 그 중에 21만 불 정도 되는 거는 나스닥 롱 코스피 숏을 가서 그 차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1만 불 정도는 그냥 나스닥 자체로 롱을 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은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를 때 한국 주식은 조금 못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다음 주에 나스닥이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좀 걱정하는 대로 수익률이 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은 지금 롱숏 간 거는 제가 좀 일찍 갔으니까 지금 3% 정도 남아서 한 3.1%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 나스닥 네트로 롱 간 건 한 1.7% 남아서, 그래서 주식 관련돼서는 요게 제가 전체 남은 거고, 요게 24년에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뭐 1,000만 원 정도, 한 1,200만 원 정도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지션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1만 불 네트로 롱이고 21만 불 그 스프레드에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주식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뭐 1%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40만 불의 1%니까 40만 불, 4만 불, 4천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 빠지면은 2만 불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지션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뭐 10,000불 정도 벌고 있는 거는 뭐 벌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나스닥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나스닥이 좀 비실비실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제일 주범이고,
전체적으로 빅7이 약간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롱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옌1을 롱으로 가고 있는데 저번 주에 특별히 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셔널 프린시플로 한 18만 불, 그러니까 $1로 18개 계약, 그 다음에 달러 옌으로 2개 계약해서 지금 18만 불 정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1%가 움직이면은 18만 불 1%니까 한 1,800불 정도 움직이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워낙 일찍 잡아가지고 1% 정도 남아있는,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포지션이 꽤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 달러 옌이나 뭐 이쪽으로는 원 옌 쪽이 지금 900대 초반에 있지만 저는 뭐 920, 950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원예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는 있는데 항상 걱정 안 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원예는 저는 좀 들고 가면 괜찮을 거다. 근데 다만 원옌 포지션은 제가 옌롱 원숏은 이게 캐링 코스트가 꽤 크거든요. 이게 3% 넘거든요, 연율로. 그러다 보니까 오래 들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은 900원이 930원이 돼도 본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들고 가면. 그래서 그런 뭐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옌원 쪽은 저는 올라갈 것이다. 비교적 이쪽은 좀 컴포터블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본드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이자율이 오르면 사겠다. 그러니까 바이온 딥스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을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3.5, 그 다음에 미국 기준으로는 4.35 정도에 이제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인내심 부족으로 저번 주에 한 계약씩만 일단 샀습니다. 그래서 113.37에 샀는데 29가 됐으니까 좀 터졌고요. 지금 이거는 111.22에 샀는데 111.20이 됐으니까 조금씩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뭐 조금씩 터진 건데 지금 레벨이 3.38이고 4.14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4.35까지 한번 갈 것 같고요. 이것도 3.5는 한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다면 뭐 다행이고, 여기서 만일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3.5 가면은 좀 애드업을 더 하는 걸로, 이것도 4.35 가면 더 애드업을 하는 걸로, 뭐 얼마나 애드업 할지는 금액적으로는 뭐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개, 뭐 많으면 두세 개 정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드 쪽은 뭐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본드 기준으로 올라가면 샀으니까 좋고, 만일에 내려오면 난 물타기 하겠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WTI 이거 한번 팔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77 넘어가길래 이것도 바로 금요일 날 두 계약 5단 해가지고 팔았는데 장은 더 높게 끝나서 이것도 지금 한 30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 손해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한 80 정도 가면 이것도 한 두 계약 정도 더 팔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WTI는 정리해보면은 한 80 정도 가면은 두 계약 더 파는 걸로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포지션 못 늘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트래티지고, 그 다음에 FX는 지금 비교적 옌원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달러원 쪽에서 뭐 1320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려면 달러원을 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1340원, 1350원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은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팔고 싶진 않고, 혹시 어쨌거나 밀리면은 다시 되사고 싶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 중에는 뭐니 해도 지금 주식이 제일 큰데, 주식이 다음 주에 못 오르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제 포지션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밸런스 좀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주말에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원금이 1억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P&L로 한
7,800만 원 정도 벌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억 7,800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국내 선물 옵션 구자에 6천만 원, 해외 선물 옵션 구자에 한 8,600만 원, 그 다음에 CMA에 3천만 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CMA만 이자를 주거든요. 요건 이자를 안 주고. 그래서 사실 여기다 맥시멈으로 많이 넣어놓으면 좋은데 귀찮아서 이게 자꾸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포지션을 보면은 국내 거는 $1달러가 18개 롱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3개 숏이고, 그 다음에 KTB 10년짜리가 1개 롱이고요. 그래서 원금으로 보면은 $1 18개 계약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은 8,700만 원쯤 되거든요. 한 계약이. 그러니까 한 2억 6천쯤 되고, KTB는 1억입니다. 1억인데 지금 113이니까 원금이 1억 1,300 정도 되면 이 원금을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증거금이 3,800만 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3% 증거금 잡혀 있으면 이게 비교적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주식이 한 9%쯤 잡히고 달러는 5%, KTB는 한 2%밖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3% 잡혔으니까 대강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 쪽은 제가 JYH24, 요 JY가 달러 옌이거든요. 달러 옌에서 지금 2개 롱이고, 요게 한 계약당 8만 불 좀 넘으니까 이게 16만 불쯤 되니까 2억 2,700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원금이 대강 적은 겁니다. 8만 5천 불 US 달러로. 그러니까 여기에 원화로 이 정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 3만 3천 불 한 계약이니까 12계약이니까 한 5억 좀 넘고, 그 다음에 요게 본드 10년짜리 국채, 이게 하나가 11만 1,000불이니까 하나 갖고 있으니까 원화로 1억 4,80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는 한 계약이 7,7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이거 다 합쳐보면은 요 금액이거든요. 9억쯤 되는데 지금 증거금으로 4,600만 원 잡혔으니까 대강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원금으로 15억 정도 지금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그런데 15억 리스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지금 상쇄되는 리스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5억 정도 갖고 있고, 마진이 증거금 합계가 지금 8,500만 원이니까 5.6% 정도 돼 있고, 제가 전체 돈이 이만큼인데 증거금을 냈으니까 인출 가능 금액은 한 9천만 원쯤 되는데, 제가 이 돈을 빼가면 내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터지면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터질 거를 대비해서 요 정도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계산은 그냥 18배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1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원금인데 지금 증거금을 이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18배 레버리지가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전체 낸 금액에 대비하면은 8.6배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정도 넣고 있으면 맥시멈으로 18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8.6배 정도 레버리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지션이 작다면 작고 크면은 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운이 좋아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되면은 좋지만, 나스닥이 만일에 내려오고 또 제 포지션만 보면은 한국이 더 충분히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별로 안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손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에 글쎄요, 진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S&P나 특히 나스닥 100이 지금 조금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주식이 오른다면 기술주 쪽에서 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른다면 결국 기술주가 오르는 거지만 이게 좀 조정을 받는 거라면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이 미국 쪽은 좀 괜찮게 오르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비실비실하고, 일본은 난리가 났지만 일본은 잘 오르고 있고, 중국은 부양책을 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는데, 중국이 한번 부양책을 냈으니까 오를 때까지 부양책을 계속 낼런지, 아니면 중국이 그냥 또 여기서 깨갱하고 가만히 있을런지, 또 중국이 오를 때 한국이 과연 따라 오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부양책을 낼 때 중국과 홍콩이 따라 오르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못 따라 오르는 게 되게 좀 찝찝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외국인들이 보는 그런 좀 베어리시한 그런 마켓 코멘트, 그다음에 마켓을 보는 거를 좀 받아들여서요. 한국 거는 한 3계약 정도 지금 숏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뷰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포지션을 가고 포지션 운영은 저렇게 하는구나. 선물의 증거금과 그러니까 원금은 저런 식으로 계산을 김준성은 하는구나.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또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 그거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